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만장하신 대구 시민 여러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저희 순회 강연을 지금 6회째 맡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이렇게 많이 모여 있을 줄 몰랐습니다. 늘 좀 객석이 비고 해서 좀 마음의 한가운데 좀 허전하고 했는데 오늘 이렇게 저 뒤에까지 서 계시고 해서 우리 3.1 정신보호회 총재님, 김 총재님, 강영욱 교수님 참 감사드립니다. 저는 조금 전에 이현주 의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한국이 위기에 처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기가 가시화되고 있지는 않지만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잠재적인 위기가 깊숙하게 일상적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가도 하나의 단체입니다. 자연적 질서가 아니고 국가란 것도 그 국민들이 하나의 멤버십을 갖고 우리 이 단체를 잘 이끌어보자 하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하나의 단체입니다. 근데 그 단체 성원인 국민들의 마음이 갈라지고 우리가 뭐 때문에 이 단체를 만들었는지 그 기본 정신을 잃어버리게 될 때 그 국가는 그 단체는 위기에 처합니다. 없어지든가 장기적으로 쇠락을 하게 되죠. 어느 나라건 간에 저는 국가를 만든 다음에 한 70년 정도 지나면은 위기를 한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차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미국이라는 나라도 1776년에 1794년인가 독립을 하고 나서 1862년인가요? 남북전쟁을 했지 않습니까? 미국이라는 나라의 정체성을 두고 사람들의 생각이 같지 않으니까 결국은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 전쟁이 얼마나 참혹했는지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남북 청년의 3분의 1이 죽었어요. 그러고 나서야 미국인들이 도대체 미국이라는 나라가 도대체 어떻게 생긴 나라냐? 그렇게 해서 내셔널 아이덴티티가 정립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파운딩 파더들을 발견하게 되고 재평가하게 되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7, 80년이나 지났어야 한 나라의 정체성을 확립을 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옆에 있는 일본이라는 나라도 1868년에 명치유신을 했지만은 70년 만에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서로 알지를 못한 채 마음에 금방이 들어가지고 막 뻗어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태평양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끝내는 일본 전토가 그냥 폐허되다시피 했습니다. 원자탄을 2방이나 맞고요. 그러고 나서야 오늘날 자유민주의 일본이 태어난 것입니다. 더 이상 이런 예는 많이 있습니다. 나라가 세워진 지 한 3세대쯤 지나면은 그 국민들이 우리 조상이 이 나라를 뭐 때문에 세웠는지에 대해서 심각한 갈등이 발생을 하고 그렇게 해서 한번 큰 혼란이 생긴다. 위기가 생긴다. 지금 우리 한국이 지금 그런 상황에 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지 못한다면은 이 나라는 장기 쇠락의 길로 갈 것이다. 아니면 없어질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위기감에서 저희 이승만 학당이 또 학당도 만들어서 수강생도 받고 전국 순회 강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보여드리는 사진은요, 지금부터 116년 전에 서울에 있는 청계천변에 한성감옥이라는 데 갇혀있던 이승만의 모습입니다. 고종 황제 폐위 사건의 연루가 되었기 때문에 국사범으로서 몸에 쇠사슬을 메고 있는 중재인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1903년경으로 짐작이 되는데요.
옆에 계시는 분들이 이분이 이상재 선생이고 이분이 전라도 관찰사까지 했던 유성준 선생입니다. 육일준 선생의 동생이시죠. 이분들이 감옥에 들어오는 게 1903년이라서 이 사진은 아마 1903년에 찍었을 것이다 라고 짐작을 할 수가 있는데 감옥에 갇힌 지 4년째입니다. 그 다음에 1904년 2월 달에 러시아와 일본이 전쟁을 시작했어요. 그 소리를 듣고 그 소식을 듣고 청년 이승만은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과 슬픔을 느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전쟁이 끝이 나면은 나라가 망한다. 그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일이다. 그랬습니다. 러일 전쟁이 왜 일어났습니까? 그 누나가 뭐 때문에 전쟁을 했어요? 이 한반도를 누가 지배할 것인가? 한반도를 먹이로 둔 전쟁이었어요. 따라서 전쟁이 끝이 나면은 러시아가 이기든 일본이 이기든 둘 중에 하나가 이 한반도를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는 것이 경각에 달려 있다. 그런데 이 대한의 인민들은 나라가 망하는 줄도 모르고 있으니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낀다. 왜 이 나라가 이렇게 망하게 되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대한민국이 앞으로 1년 뒤에 망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창자가 끊어지겠죠? 나라가 망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은 다 노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노예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망국노라 그럽니다. 망국노. 앞으로 1년 뒤에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망국노가 된다 생각해 보세요. 창자가 끊어지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아직도 한국인들은 알지를 못하고 있어요. 왜 조선 왕조가 대한제국이 멸망을 했는지 오늘 학교에서는 어떻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이완용 등 5명이 나라를 팔아먹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라 망한 게 그 5사람 때문에 망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한 나라가 망한다는 엄청난 사실. 제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저는 대한제국의 패망을 과거의 역사라고 생각하지 않고 현재적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릴 때 본 저 할아버지 얼굴이 봤는데 그분이 젊었을 때 나이 25살 때 대한제국이 망했어요. 따라서 그의 손자인 나, 이 동시대 사건입니다. 여러분 옛날 일로 생각하지 마세요. 다 3대, 4대 그 후손들로서 이런 것을 가지고 역사학에서는 당대사라 그럽니다. 컨템포러리 히스토리라 그래요. 대한제국의 멸망은 먼 역사가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현실의 일부입니다. 컨템포러리 히스토리예요. 그런데 이 나라가 왜 망했는지를 지금도 모른다. 이완용 등 몇 사람이 나라를 팔아먹었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오늘날 역사학이 교실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에요. 어떻게 한 나라가 망하는데 아무 힘도 없는 신하들이 나라를 팔아먹습니까? 나라가 무슨 부동산입니까? 부동산이에요. 사고 파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이나 역사학자들은 이 대한제국이 왜 망했는지를 모른다. 따라서 위기가 지금도 잠복해 있어요. 이걸 두고 당대 최고의 역사학자인 누구십니까? 최남성 선생은 우리 조선인은 나라가 망하는데도 실패했다. 그랬어요. 나라가 왜 망했는지도 모르니까 나라 망하는데도 실패했다. 그랬어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까? 그 컨템포러리 히스토리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최남성 선생의 그 울부짖음이 이 나라는 나라가 망하는데도 실패했다라고 한 그분의 그 이야기가 가슴을 치고 내 가슴을 아프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바로 이 청년 이승만이 감옥에서 책을 썼어요. 책을 썼어요. 독립정신. 독립정신.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망하느냐. 앞으로 1년 뒤에 망한다.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일이다. 그런데 속수무책이다. 속수무책이 나라가 망하는데 전 국민이 들고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한 사람도 살아남지 않아도 좋으니까 전 국민이 일치단결을 하고 외적에 대항해서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기운이 없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없고. 왜 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느냐. 청년 이승만은 그래서 이 독립정신이라는 책을 쓴 겁니다. 이 책을 썼어요. 근데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이 가운데 이 책을 읽어보신 분은 10분의 1도 안 될 겁니다. 저도 10년 전에 겨우 읽어봤어요. 젊었을 때부터 대학 연구실에 앉아서 공부한다고 했지만은 환갑이 다 된 나이가 되어가지고 이 책을 읽어봤어요. 이 책을 읽으라고 저한테 권한 선생도 없었고 선배도 없었고 동료 교수도 없었고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는 건데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 10분의 1도 이 책을 읽지는 않고 다는 건데 서울대학교에 있는 그 잘난 교수들 중에서 10명 중에 1명도 이 책을 안 읽었을 겁니다. 아니 100명 중에 1명도 안 읽었을 거예요. 이 책이 뭐 때문에 쓴 거냐? 왜 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느냐? 조선 왕조가 독립을 모르기 때문이다. 독립이란 건 동시에 자유입니다. 자유와 독립의 정신이 없기 때문에 나라가 지금 망하게 생겼다.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도 망하는 줄도 모르고 있다. 자유와 독립의 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옆에 이것을 여러분이 직접 읽을 수는 없습니다. 100년 전에 한글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순 한글로 쓰셨는데요. 읽지는 못하고 요 옆에 있는 현대언어로 된 책이 요 독립정신입니다. 아마 요 나가면은 또 우리 저 학당에서 좀 준비해 놓은 걸로 있는데 혹시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나갔어서 꼭 사서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전국민 필독서입니다. 지금도 그 위기가 잠복해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대한민국 국민이면 모두가 읽어야 될 필독서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자유와 독립의 정신, 그것을 우리 조선인들이 몰랐기 때문에 이 나라가 망하는 것이다. 그리고 저는 지금도 이야기합니다. 그 정신을 지금도 대한민국 사람들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지금 위기에 처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야, 자유와 독립의 정신을 왜 몰라? 뭐 그렇게 쉬운 걸 왜 몰라? 그 공기처럼 말이지 당연히 있는 것이고 당연히 아는 것이지. 그럴까요? 제가 이 책을 읽고 나서 강의실에 들어가가지고 한 100명 있는 자리에서 자기가 자유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들어요. 아무도 안 들어요. 그 두 분, 세 분 모르니까 마지못해 손을 드는 게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제가 이상해서 교보문고에 가가지고 초중고등학교 사회과 윤리과 도덕과 교과서를 다 샀어요. 한 박스가 돼요. 사가지고 쭉 검토를 해봐도
자유라는 말이 없어요. 교과서 안에. 우리 3일 정신 보고하시는 회장님 계시지만은 3일 정신이 뭡니까? 자유 정신 아닙니까? 그게 국경일에나 한 번씩 이야기되는 것이지 교과서에 자유가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없습니다. 없어요. 그냥 교과서에서 자유란 말은 부사로 나와요. 자유롭게 행동한다. 뭐 자유롭게 사고한다. 자유란 무엇인가 하는 장이나 절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나라는 나가는 데도 실패했지만 세우는 데도 실패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이 자유정신을 갖고 있지 않아요. 자유를 호흡하고 자유를 만끽하고 자유인으로서 마음대로 자기 개성을 펼치고 있지만은 막상 자유인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자기 정체성에 대한 대답을 확실히 하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는 자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하면은 말을 못합니다. 배운 적도 없고. 제가 교총이라든가 여러 교사들의 단체에 가서도 우리 대학 강의실에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여러 교사 선생님들이 어떠십니까? 교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가운데 교사분들 계시겠지만은 자유와 독립에 대해서 학생들을 가르쳐 본 적이 없다. 여러분 다 집안에 다 자제들이 있을 거예요. 아들, 딸, 손자. 자유와 독립의 정신을 그대로는 못 갖더라도 그 정신으로 자주교육을 했다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 몇이나 됩니까? 자유와 독립의 정신은 아직도 한국인들에게는 낯선 겁니다. 낯설어요. 여기에 지금이라도 이승만, 청년 이승만을 다시 봐야 되고 그분이 평생에 걸쳐서 추구한 것이 무엇인가? 그분이 어떻게 해서 이 나라를 세운 것인가? 이 나라가 우리 한국인들의 그 문명사에서 어떠한 결정적인 어떤 대전환의 의미를 갖고 있는가? 그런 것을 한번 다시 되새겨 봐야 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위기를 근본적으로 극복하기는 힘들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유란 것은 이 독립정신을 읽어보면은 자유란 뭐냐? 독립이 뭐냐? 독립은 곧 자유, 자주인데 이게 전부 동의어입니다. 우리 인간은 자유와 독립이라는 게 하늘에서 부여한 천품, 하늘에서 부여하신 본성인데 조물주는 모든 사람에게 다 같은 권리를 주셨으므로 생명과 자유와 안락한 복을 추구하는 것은 다 남이 빼앗을 수 없는 어떤 그러한 그 권리다.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라 천지를 주재하시는 이가 내게 맡기시어 이 세상을 위해서 쓰도록 하신 것이다. 인간은 한마디로 말해서 귀한 존재로 창조되었다 그겁니다. 귀한 존재로 모두가 평등하게 매우 귀중한 존재로 창조되었는데 귀중한 존재로 창조된 것은 이 세상을 위해서 뭔가 쓰임새가 되라고 하신 것이다. 자기 삶에 대한 소명의식이에요. 내 삶은 매우 내 인생, 내 몸, 이 귀한 나의 생명, 이것은 이 세상을 위해서 뭔가 귀중한 쓰임새가 되라고 하신 하나님의 소명이다. 이게 자유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입니다. 근데 이 정도 이야기는 누구나 할 수가 있어요. 이 가운데 기독교인들 계시고 기독교 아닌 분이라도 이런 이야기는 다 마음에 공명을 합니다. 공명을 해요. 여러분 다 자유의 존재고 독립의 존재고 누구에게 구속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인들이 만드는 사회가 뭐냐? 자유인들이 만드는 국가가 뭐냐? 자유인들이 만드는 세계가 뭐냐? 이렇게 가면 이제 여기서부터 진정한 자유론이 필요한 겁니다.
학교에서 이런 걸 가르쳐야 돼요. 자유인은 독립하는 사람은 이 자연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조물주가 인간을 위해서 창조하신 이 자연에 대해서 노동을 가해서 뭔가 노동의 성취물을 얻었을 때 이것은 누구도 이를 빼앗을 수 없는 그의 절대적 권리예요. 노동의 성과물은 누구도 이를 함부로 약취할 수 없다. 국가도 이를 할 수 없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재산권, 사유재산권입니다. 사유재산권이 없이 나는 자유다 하는 건 거짓말이에요. 오늘 북한 사람들 보고 우리는 자유라고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북한에는 사유재산권이 없어요. 중국인이 자유인입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오늘날 중국인들은 반자유인밖에 안 돼요. 왜? 사유재산권이 없으니까. 그런데 국가도 이를 빼앗을 수 없는 노동의 성과물이라면은 이 노동의 성과물 재화의 교환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돼요? 시장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통상입니다. 통상. 자유인의 사회는 동시에 통상의 사회예요. 통상의 사회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들 때 기기묘묘하게 만들어가지고 인간들은 서로 통상하지 않으면 살 수 없도록 만들어놨다. 그거예요. 한 곳에서 쌀이 나고 한 곳에서 보리가 나고 한 곳에서 석탄이 나고 한 곳에서 밀이 납니다. 철이 납니다. 자기 좁은 땅, 자기가 점유한 땅만으로는 살 수가 없어요. 자기가 잘하는 것을 열심히 해서 특화해서 뭘 하나를 생산한다면 남과 교환을 해야 돼요. 노예제 사회에서는 교환이 없습니다. 농노제 사회에서는 시장이 없어요. 영주나 노예주가 빼앗아서 나눠주거나 하는 것입니다.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시장이 없어요. 국가가 이렇게 생산해 계획을 할당한 다음에 빼앗아가지고 나눠줍니다. 그게 사회주의예요. 자유가 없어요. 그러나 자유인의 사회는 통상의 사회예요. 통상을 서로 한다. 통상의 범위가 넓으면 넓어질수록 재화는 더욱더 풍부해지고 재화는 더욱더 기기묘묘해진다. 그래서 자유인의 사회는 남과 통상하는 사회고 다른 나라와 개방하는 사회고 그리고 개방하는 범위가 넓으면 넓어질수록 지식이 발달을 하고 학문이 발달하고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그렇게 해서 문명 개화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통상을 하게 되면은 전쟁을 할 필요가 없어요. 모든 전쟁은 독재자들이 일으키는 겁니다. 독재자가 일으키지 않는 전쟁은 없어요. 그러나 자유인들이 서로 통상을 하는 사회 같으면은 세계가 평화로워집니다. 바로 이러한 자유, 이꼬르, 개방, 통상을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서로 경쟁을 해야 되죠. 네 물건이 좋냐, 내 물건이 좋느냐, 내 지식이 훌륭하냐, 네 지식이 훌륭하냐, 서로 경쟁을 합니다. 그래서 통상은 서로 호혜적인 경쟁이고 학문과 기술이 발달하는 것이고 그렇게 장차 세계는 하나의 평화로운 질서로 통합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승만이 지금부터 116년 전에 독립정신에서 피력한 자유의 정신이에요. 독립의 정신이에요.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자유는 통상이요. 통상은 영구평화다. 장차 이 원리로 전 세계가 복락을 누리면서 하나로 통합되어 갈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세계의 발전에 큰 흐름을 주도하는 나라가 있으니 그 나라가 어느 나라냐? 어느 나라입니까? 미국이다. 이승만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어릴 때부터 과거 시험 본다고
유교 경전을 많이 읽었는데 저 오랜 옛날에 요순의 시대가 있는 줄 알았다.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까 요순의 시대가 저 태평양 건너 저기 열려 있구나. 이게 꿈이냐 생시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나라에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모든 사람이 자유로우니 모든 사람이 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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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권력이 3권으로 분립되어 있고 그리고 국회가 또 상하 양원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특정 정파가 법률을 함부로 만들지 못하게 되어 있다. 대통령이 때가 되면은 이렇게 임기가 바뀐다. 내 살아생전에 이런 나라가 있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으니 이게 바로 요순의 시대가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저 미국이 땅에 대한 욕심이 없다. 이 이야기는 평생 이승만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정확한 이 파악이죠. 이 미국은 바로 이 정신으로 세워진 나라예요. 자유, 통상, 영구, 평화. 이 정신으로 지금도 세계를 리드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장차 미국이 중심이 된 세계 통상과 자유국제연합의 그 노선에 우리 한국인들이 합류하는 것이 이 무너진, 흩어진 이 민족이 재생하는 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평생 그 노선을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 노선을 벗어난 적이 없고 그 노선에 따라서 어떻게 망했는지도 모르는 이 나라를 자유인의 공화국으로 세운 거예요. 세웠습니다. 그래서 당시 조선의 현실이 어땠느냐. 관리들은 학정과 부정부패를 일삼고 있는 집 자식들은 주색 잡기와 허랑방탕으로 인생을 낭비하고 없는 집 자식들은 남을 속이고 빼앗아서 제 배부르는 것을 다행으로 여기니 나라 안에 뺏고 향락하고 거짓말하는 사특한 풍조가 가득하다. 이완용이 때문에 나라가 망한 것이 아니라 도덕이 타락했다. 관리가 부정부패를 일삼고 학정을 일삼는다. 큰 고기는 중고기를, 중고기는 소고기를 먹고 제 집과 토지와 재산이 다 제 것인 줄 믿을 수도 없고 사유재산권이 확립되어 있지 않으니까 내가 집이 있어도 내가 토지가 있어도 심지어는 내가 처자와 가속이 있어도 이게 과연 내 것인지 알 수가 없는 내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조차도 몽롱한 이러한 상태에 우리 조선이 놓였는데 나라가 망하는데도 아무도 힘이 빠져가지고 싸울 생각도 안 하고 나라가 망하는지 안 망하는지도 모르고 있다. 그렇죠? 궁극의 원인은 천년 이상에 걸친 전제정치다. 노예 근성에 찌든 백성이다. 나라 일을 자기 일로 생각하지 않는다. 기진맥진해 있다. 기진해 있다. 관원은 임금의 말에 순종하는 것만 충성인 줄 알아서 나라를 위태한 지경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러한 상태에서 외국 세력이 몇 사람만 위에 있는 몇 사람만 제압하면은 나라가 망한다. 그대로 됐잖아요. 그대로 됐잖아요. 나라가 망하는데 3천만, 그 당시 2천만 국민이 결사항전했습니까? 기진맥진해 있어가지고 하지를 못한 거예요.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됐느냐? 대한과 천국, 이처럼 결단된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냐? 거짓말하는 것이 가장 큰 그 원인이다. 위에서는 아래를 속이고 자식은 아비를 속이고 남을 잘 속이는 자는 총명하다 그러고 잘 속이지 못하는 자는 반편이니 천진이라 하고
세계에서는 대왕과 천국을 거짓말의 천지라 하고 공사나 영사를 뽑아보내면 참으로 정직한 사람은 이마를 찡그리고 머리를 흔들면서 부임해 오기를 좋아하지 않는데 이는 진실을 얻을 수 없은즉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 실로 부끄럽고 분한 일이다 했어요. 이 이야기가 옛날 이야기 같습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 이런 상황이 있어요. 예? 이거 보세요. 저 아직 10년밖에 못 살았어요. 어린아이가 중학생인가 중학생이겠죠? 미국 소고기를 먹으면은 뇌에 구멍이 송송 뚫린다. 누가 이렇게 선동을 하니까 이거 보세요. 수만 명의 사람들이 밤에 촛불을 들고 나와가지고 나 아직 15년밖에 못 살았어요. 함께 살자 대한민국. 거짓말 하나에 전국이 휘말리는 어떻게 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런 지경이 됐습니까? 미국 쇠고기 먹고 구멍이 송송 뚫려 죽은 사람 아시는 분 혹시? 우리 대한민국 아니라도 좋아요. 전 세계 어디라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 명도 있다고 그러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선동한 사람이 지금 출세해가지고 MBC 사장하고 있잖아요. 잘했다. 상 받고 거짓말 하면은 상 받고 정치적으로 출세하고 거짓말 잘하면 대통령 돼요. 왜 이렇게 됐어요? 자유와 독립의 정신을 모르게 되고 자기가 귀한 존재인 줄 모르고 자기 노동으로 자기 책임 하에서 남과 경쟁하고 학문하고 하면서 살아가는 그와 같은 생활 윤리가 확립되어 있지 않은 가운데 남이 잘 살면 배가 아프고 그죠? 남이 행복하면 나는 불행해지는 남이 성공하면은 나는 가난해지는 이러한 윤리 속에서 한국인들이 아직 독립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학교 교육이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그 기본 가치가 박정희 대통령이 건면자조 협동 그랬어요. 그 정신 사라진 지 오래됐습니다. 국민교육 헌장 김영삼 정부 때 폐기했어요. 그 뒤에 지금 우리나라 교육 이름이 뭐냐? 아무도 몰라요. 이것도 뭡니까? 예? 전 세계에 이런 나라가 있어요? 세월호라는 아주 참 가슴 아픈 대형 항행 도중에 선박이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했어요. 그때 왜 못 구했나? 그래.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예? 그 시간에 청와대에서 미용 수술을 했느니 마약을 했느니 심지어는 뭐 애인하고 밀회를 했느니 구슬을 했느니 뭐 저 최모라는 여자의 재산이 뭐 몇 조 원이 되느니 막 그 당시 지금도 생각하면은 정신이 어떻게 온 나라가 거짓말의 천지로 가득했습니다. 이 전부 거짓말에 보세요. 가공할 만한 현실입니다. 가공할 만한 현실이에요. 재판관들이 재판이라는 게 정치에 따라서 재판하지 말라고 해서 재판관을 선거직으로 안 하고 임명직으로 하는 거예요. 법학 교육 열심히 시키고 법의 정신에 따라서 목에 칼이더라도 재판을 하라. 그리고 임기를 보장하고 신분을 보장하고 이 법관들이 겁을 먹어가지고 정치적으로 재판해요. 그래서 이 나라가 지금 근본적으로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법관이 정치적으로 재판을 하는 상태. 최근에는 이 거짓말의 행렬을 이야기를 하면은 끝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거짓말. 이웃나라와의 관계도
이웃나라의 관계도 저도 기본적으로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제시대 때 일본에 노무자로 갔다 오신 분들이 혹사당하고 노예로서 혹사당하고 한 푼도 받지 못했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두 차례나 걸쳐서 박정희 정부 때 노무현 정부 때 두 차례나 걸쳐서 정부가 국민 세금을 걷고 보상을 했어요. 근데 아직도 몇 사람들이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얼마 전에 대법관들이 엉터리 판결을 내렸어요. 엉터리 판결을 내렸어요. 이것은 저희 이승만 학당이 욕을 먹더라도 계속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야, 뭐, 너 친일파야. 저는 평생 그런 말 듣고 살아왔어요. 좋습니다. 그렇게 욕을 하면은 진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정직하게 토론을 요구를 하지 않고 뒤에서 욕을 합니다. 당신 이야기는 이렇게 해서 틀렸어. 우리 한번 맞짱 떠서 토론해 볼래?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 저는 이때까지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다 손가락질을 해요. 이모모는 친일파다. 우리나라 친일파 최고의 원흉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평생 일제하고 싸워서 나라를 독립시키는 거 보고 아니 반민특위를 제대로 안 했으니까 그때부터 국가의 정기가 죽었다. 이러면서 친일파의 원흉, 친일파의 선구주자 이승만 이렇게 해서 지금 온 나라를 지금 반일의 지금 열풍으로 몰아가고 있잖아요. 전부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 나라가 정직하고 건면하고 인간 하나하가 자유와 독립의 정신으로 가득 찬 인간으로 자립을 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 노동의 성과를 기초해서 가족의 단란한 식탁을 꾸리는데 최고의 행복을 느끼는 그러한 선진화된 시민으로서 거듭나는 것이 우리 한국의 위기를 구하는 다른 길도 없는 그 길밖에 없는 하나의 위기를 구하는 길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승만 대통령께서 젊은 시절에 감옥에서 가슴을 치고 통탄했던 우리 민족이 갖고 있는 어떤 이러한 어떤 그 정신 이것을 다시 개조를 해야 돼요. 그렇기 위해서는 자유와 독립의 정신으로 인간 하나하나가 다시 건강하게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은 이 거짓말하는 세력들이 정권을 잡고 이 거짓말하는 세력들에 의해서 통일이 이야기되고 거짓말하는 세력들이 평화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북한하고 평화를 하고 이야기. 북한 동포들이 노예로 잡혀 있는데 그 노예적 종속을 그냥 둔 채 평화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큰 위선이 어떻게 우리 시대에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거는 저는 여기서 뭐 좌우를 막론하지 않고 우리 교육계, 국민 하나하나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이현주 의원께서도 좀 정치적으로 크게 성공하셔가지고 저는 이미 나이가 많아졌습니다만은 젊은 사람들을 교육부 장관으로 발탁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국민들을 한번 정신을 한번 바꿔버리는 이런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또 열심히 또 지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편단심